sogni son desideri chiusi in fondo al cuore, nel sonno ci sembran veri. 신데렐라에 등장하는 요정이 호박을 마차로 또 누더기 옷을 멋진 드레스로 바꾸는 마법 주문을 얘기하죠. 비비디바비디부. 이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엘레나 라벨리의 이송니 송 데지데리. 오늘 일어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좋은 작물을 위해서 땅의 힘이 중요한 것처럼 삶의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겠죠. 저는 전 직장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알게 된, 또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일 큰 수확이 마음에 대한 이해였거든요. 예전에는 마음자리에 따라서 내게 다가오는 것들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알고 다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했고요. 우리 일어나 가족들에게 거북하지 않는 선에서 마음에 대한 얘기 종종 전해드릴게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작은 코너 개념으로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새벽 5시면은 저와 만나실 수가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가장 빨리 수술을 끝내는 것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로버트 리스튼과 제임스 심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마칠 수 있는가, 이것이었는데요. 당시에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 오늘은 수술대에서 마취제가 세계 최초로 사용됩니다. 1846년 10월 16일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수술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환자 주위에는 의사 7명과 의과대 학생들이 정장을 하고 수술 증인으로서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 수술에서 마취를 맡은 모던 씨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마취가 완료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집도의 존 워런 박사는 에드워드 에버시라는 이 환자의 목에서 종양을 침착하게 제거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5분 뒤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의사가 칼을 쓰는 것은 느껴졌지만 아무런 고통이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마취제의 발명은 의료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 전까지 환자들이 수술대 위에서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썩은 이를 뽑느니 차라리 평생을 앓는 게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마치는 건 당시 외과 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마취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취법이라는 게 거의 환자들을 반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가벼운 뇌진탕을 일으키거나 질식 상태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양귀비나 두꺼비의 독 등 민간요법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통증이 악령 때문에 온다는 믿음에 주술을 동원하는 일도 많았고요.
당시 치과 의사였던 모던 씨는 에테르라는 물질에 주목합니다. 환자들의 이를 뽑을 때 조금씩 사용하던 에테르가 어느 정도 고통을 완화시켜준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지요. 에테르는 당시만 해도 일종의 마약과 같아서 환각 파티에도 이용이 됐습니다. 모던 씨는 처음에는 벌레와 동물들을 잡아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참가하겠다는 지원자는 찾기가 힘들었죠. 결국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실험을 준비하던 중에 한 치통 환자가 시술을 받겠다며 병원을 찾아오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의학계의 새 시대가 밝아오기 시작했죠. 그가 묻혀있는 매사추세츠의 묘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윌리엄 모턴, 그가 온 후 과학은 고통의 지배자가 됐다. 맨하탄 트랜스퍼의 노래였습니다. 자바자이브. 이 곡을 끝까지 들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커피가 생각나는 노래였죠. 오늘 아침 커피 한잔 하시면서 여유롭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에서 제가 방송도 하고 또 PD 일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광고 제작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광고 의뢰가 들어온 것 가운데 커피 광고가 하나 있는데 배경음악으로 이 자바자이브를 선곡을 해서 넣었었는데 그 생각도 나네요. 윌리엄 모턴은 마취제를 개발할 당시에 하버드 의과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마취제를 개발할 수 있겠냐 싶지만 그는 최초로 마취제를 개발할 뻔한 사람의 조수였다고 하네요. 모턴은 우순가스라 불리는 이산화질소와 에테르를 연구하고요. 공개 임상실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전 세계 최초 마취제 개척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최초라는 단어에 여러 학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고요. 학자들은 자신의 명예와 억울한 심정을 모턴에게 쏟아붓기도 했다고 하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동화 행복한 왕자로 유명한 동화 작가이자 희곡 작가 오스카 와일드.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공언했고 동성애자임을 넌지시 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빅토리아 시대 예술과 문화를 한껏 조롱하던 그가 오늘 역사 속 주인공인데요. 만나보시지요. (1854년 10월 1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오스카 와일드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더블린 대학교 교수를 지낸 유명한 안과 의사이자 고고학자였고 어머니는 시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작가적인 면모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일드가 첫 시집을 출간한 1881년부터 동성애 혐의로 투옥되던 1895년까지 런던 문학에는 옥스포드 출신의 무법자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릎에 걸친 반바지와 실크 스타킹, 기발한 모자, 단추 구멍에 꽂은 꽃. 빅토리아 사회는 그의 댄디즘과 데카당스를 비웃었죠. 모든 예술은 부도덕하다는 그의 탐미주의는 유격주의적 유파로 치부됐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한없이 나른하고 나르시시즘에 빠진 예술가를 온당치 않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와일드의 예술을 위한 예술은 점차 사회주의로 옮겨갔고 특유의 독서를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선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불공평하다. 왜 가난한 자들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에 감사해야 한단 말인가? 그들도 식탁에 앉아야 한다. 그는 빅토리아 사회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1890년대 초반은 영국의 지배계급이 동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헤게모니가 생각보다 덜 안전함을 깨달았고 와일드의 말과 행동에서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꼈죠. 1893년 그는 동성애로 기소가 됩니다. 사회의 계급적 토대와 성적 규범에 도전한 한 인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유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던 와일드. 그러나 그의 일탈은 시대에 맞섰던 예술혼과 자유정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그러진 한 예술가의 초상으로 그려내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의 음성으로 To Where You Are 들어보셨습니다. 시대로부터 버림받은 오스카 와일드였지만은 문학사의 한 획을 긋는 작품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천재 동화 작가이자 희곡 작가로 이름을 날렸고요. 또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진정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살았던 오스카 와일드가 아니었나 싶네요. 파리 근교에 있는 오스카 와일드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가 바남의 무덤 속에 누워있을 때 로비, 나는 자네에게 몸을 돌리며 속삭이겠네. 로비, 우린 저 소리를 못 들은 채 하세라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어요. 남늘보님 다녀가셨네요. 늦은 출첵. 조합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고요. 행복한 동이맘님께서 국민TV 청취하는 모든 분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차분한 목소리 정말 좋습니다 하신 행복한 둥이맘님의 글 잘 봤습니다. 예쁜 사진도 꽃사진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확인을 해서 방송에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7년 전 오늘 우리나라로 떠나겠습니다. 당시 찬사를 받던 성수대교, 15년 뒤에는 대참사로 이어지는데요.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의 철강제 트러스 교량, 한강의 가장 아름다운 다리. 1979년 10월 16일 역사 속 오늘 준공식을 가진 성수대교에 쏟아진 찬사입니다. 한강의 11번째 다리로 개통된 성수대교는 다리 외관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각 사이를 최대한 넓게 하는 트러스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성수대교 교각 사이의 거리는 120m로 준공 당시 국내 다리 가운데 교각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길었습니다. 다리 난간도 우리나라 기술진이 유럽 지역의 교량을 보고 소형 차량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통해 최첨단으로 만들어졌죠. 동아건설이 맡은 성수대교 공사는 1977년 4월에 착공돼서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 준공식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 개통 테이프를 끄는 뒤 걸어서 다리를 건너기도 했죠. 하지만 성수대교가 받은 찬사는 15년 뒤 비난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경 성수대교의 5번과 6번 교각 사이의 상판 48m가 무너졌습니다. 때마침 사고 지점에 있던 버스 한 대와 승합차 한 대, 승용차 넉 대가 함께 추락하는 바람에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죠. 등굣길에 버스에 탔던 무학 여중고 학생 9명이 꽃다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사고조사반은 붕괴 원인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플레이트와 수직재의 용접 불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반은 다리가 설계대로만 시공됐다면 붕괴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죠. 결국 문제는 공법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서 동아건설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Viens mon poussin, viens valser avec papa. Viens mon poussin chéri, viens dans mes bras. Viens apprendre à valser avec papa. Profitons-en, maman n'est pas là. Viens ma chérie, tourner avec moi. 앙드레 클라보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Come Pretty Little Girl. 성수대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작품으로 꼽히지요. 빨리, 크게, 많이 만드는 데 집착하던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100년이라는 콘크리트 다리가 고작 15년 만에 무너지면서 서울에서 돌아다니기 무섭다는 외국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고요. 해외 시장에서 주가를 올리던 건설한국의 체면도 하루아침에 구겨지기도 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인재,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고가 됐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알찬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팟빵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 날이 종종 있지요. 전문가들은 마음이 복잡하고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단순한 일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걷거나 산에 오르거나 청소 같은 단순한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할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복잡한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음악에 잠시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바람이 오는 그늘에 좋은 날 띄워드렸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좀 무거운 분들이 계셨다면 이 곡을 통해서 기분이 또 달라지셨으면 합니다. 수요일 아침 일어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 어제 오늘을 알아보고 있지만은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얘기 보내주세요.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핵전쟁에 가장 근접했던 몇 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평가인데요. 51년 전 역사 속 오늘로 떠나보시죠. 위기 사태는 1962년 10월 14일 미국 유트 고공 첩보기에 쿠바 정찰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음날 미 중앙정보국 CIA 사진분석국은 928장의 사진을 확인하다가 은밀하게 건설 중이던 소련 미사일 기지와 중거리 핵미사일을 발견합니다. 국무부를 거쳐 이를 통보받은 맥 조지 번디 국가안보보좌관은 이튿날인 16일 역사 속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고하죠. 역사는 케네디가 이를 알게 된 16일을 사태 첫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5세의 젊은 대통령 케네디는 단호했습니다. 소련이 쿠바 기지를 완공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해서 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고 말을 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7년, 6.25 전쟁 휴전 9년 만에 벌어진 미소 대결 앞에 세계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핵전쟁이 나면 양국에서 1억 명씩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죠. 공포는 쌍방 모두를 휩쓸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양국 모두 방공호 파기와 공습 대피 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사태는 핵미사일을 싣고 쿠바로 향하던 화물선들이 뱃머리를 돌리면서 끝났습니다. 냉전 탓인지 케네디가 물러서지 않고 배짱 좋게 나오자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가 겁을 먹고 꼬리 내린 것으로 선전됐죠. 이는 공산 진영에는 강하게 나가야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수십 년 동안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비밀 협상으로 마무리됐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소련은 쿠바 미사일을 철수하고 미국은 터키, 이탈리아에 배치됐던 핵무기를 빼기로 한 것이죠. 미국은 소련의 쿠바 불가침 약속도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수뇌부끼리 대화할 수 있는 핵 한라인 설치에도 합의했다고 하네요. 연주곡 띄워드렸습니다. 박은주의 기억의 왈츠 전해드렸어요. 나중에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쿠바에는 100개나 되는 소련 중거리 핵미사일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소련이 그해 11월 이 전술 핵무기들을 비밀리에 회수해가는 과정이 미국의 비밀문서 해제로 밝혀졌고요.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염려한 후르쇼프가 철수를 지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발적인 핵전쟁을 정말 염려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이 사태로 사람들은 핵전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합니다. 당시의 공포는 대중문화적 상상력으로도 진화했는데요. 핵으로 인류가 멸망한 상황을 그린 수많은 영화와 비디오 게임이 등장했는데 핵전쟁 위험 앞에 대부분은 공포에 질리지만은 일부는 그 와중에 이익을 챙기는 것이 현실이구나 이런 점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영화 소재가 될 만한 비밀 하나도 드러났는데요. 당시 카리브해의 소련 잠수함이 핵 어뢰 발사 직전 상황까지 갔는데 발사 승인권을 가진 장교 한 명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핵전쟁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비밀은 언젠가는 폭로되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건 공개 시기겠죠. 시간은 비밀 폭로의 위력을 퇴색시키니까 말이죠. 쿠바의 핵 위기가 주는 교훈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팟빵 게시판 열려 있고요. 국민TV 라디오 홈페이지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노래의 날개 위에. 키스 자렛의 피아노 곡으로 더 알려져 있지요. Be My Love, 마리오 란자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온 힘을 바친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곡은 조수미의 음성으로 노래의 날개 위에 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에 만나보고 계십니다. 행복하게님께서 집에서 나오는 길에 국민TV에 불이 켜져 있어서 왠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정말 새벽 일찍 나오셨네요. 국민TV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셨다고 하니까 정말 일찍 나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새벽 방송 준비하려고 우리 스태프들 새벽에 빨리빨리 나와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을 위해서 말이죠. 아무튼 감사하고요.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사바다님께서
일어나지 못하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힘찬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어디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잠시 잠에 취해서 잠을 깨지 못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말씀처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짱오빠님께서도 오셨네요. 항상 음악이 아침에 잘 어울려요. 와, 저는 이런 글 볼 때마다 힘이 많이 납니다. 늘 선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일어나 이 시간 새벽에 방송에서 여러분을 좀 편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곡들 어떤 게 좋을까 항상 고민하는데 감사하고요. 핑플님께서 모기 덕분에 하루 시작을 빨리 하게 되네요. 저도 그제 모기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모기 잡고 잠을 잤습니다. 일단 잠자기 전에 모기를 잡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근데 핑플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신 거죠. 모기가 있다라는 걸. 편안한 하루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달봉이 님도 오셨네요. 새벽바람 오늘은 더 거세네요. 출근길 방송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인천 달봉이 님의 이 사연을 보면서 또 방송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어제 설악산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죠. 작년보다 15일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날이 많이 찹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일어나 마지막 곡은 제베타 스틸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바그다바드 카페 영화에서 Calling You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지요. 고맙습니다.